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이 더 세련돼지고 더 트렌디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고 앞으로도 많이 보일 메이크업 요소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팅감에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결, 포인트 주기 좋은 블러셔, 더 효과적인 쉐딩, 계속 핫했던 언더 메이크업, 속눈썹, 볼륨감 있는 입술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니들 시작! 연말 연초 시즌이 바뀔 때마다 패션 트렌드와 함께 뷰티, 메이크업 트렌드도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때마다 늘 겹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 년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 표현은 정말 중요한데요. 좀 더 트렌디하게 더 고도화된 베이스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가장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는 베이스는 바로 은은한 광이 도는 세틴 질감이에요.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서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글로우하지 않고 약간 실크 느낌? 필요한 곳만 적당히 광을 줘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우 타입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는 돌체인가바나 쿠션을 쓸 거고 3C를 사용할게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컬러도 잘 나왔고 윤광 표현이 너무 매끄럽게 잘 돼서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약간 가격대가 있는 게 흠인데 돌체인가바나 베이스 제품들이 되게 괜찮아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저렴이 버전도 보여드리면 다이소에서 딘토도 잘 썼거든요. 수분감이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했지만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촉촉한 타입으로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코팅밤도 추천해드려요. 광고도 했었던 건데 보습막 느낌, 버터 바른 듯이 매끄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코팅밤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커버력을 원하면 블랑디바도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으면서 세틴 느낌으로 광을 만들어줘서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광이 과하게 돌지 않잖아요. 은은하게 돌아요. 근데 지금 팔자 쪽, 요철 있는 곳에도 광이 도니까 오돌토돌해 보이고 요철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우더를 해서 광을 살릴 때만 살리고 나머지는 광을 없애야 돼요. 파우더를 그냥 막 전체적으로 하면 필요한 광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매트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평면화될 수 있어요. 일단 얼굴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부위에는 광이 있으면 좋아요. 눈썹 끝, 턱 끝을 이어보세요. 여기를 V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V존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V존의 안쪽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V존의 뒤쪽은 뒤로 들어가요. 이쪽이 볼록하게 나오고 뒤로 들어가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그 V존의 중심에 이 광이 있어야 돼요. V존에서 광이 있음으로써 이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니까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V존의 볼 부분, 이쪽은 광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입체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마의 중앙 부분, 중앙이 볼록 튀어나와야 아주 매끈하고 입체감이 생기니까 이쪽 가운데 광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콧대, 코끝에도 광이 있으면 더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유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피부의 윤광을 살려두면 나중에 번들거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파우더를 해서 광을 다 죽이고 하이라이터 펄 광으로 인위적으로 광을 줄 거예요. 턱 가운데도 살짝 윤기가 보이죠? 여기도 광을 살리는 게 좋아요. V존에 딱 걸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광을 살리면 좋은데 턱에도 유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파우더를 해서 광을 죽이고 하이라이터 펄로 광을 주면 됩니다. 눈썹 아래, 여기도 지금 광 보이시죠? 여기도 튀어나오면 아이홀은 더 들어가 보이고 여긴 튀어나와 보이니까 눈도 입체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광도 살리는 게 좋은데 번들거리면 눈화장이 번질 수 있고 눈썹도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도 하이라이터 펄로 광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마도 중앙뿐만 아니라 약간 옆면, V존 안쪽 부분 광이 돌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글로시함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마가 여기까지는 광이 있어도 좋습니다. 난 번들거리는 건 싫어, 뽀송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가운데만 살짝 살리고 옆은 파우더 하는 게 좋고요. 팔자 약간 꺼진 부분 있죠? 팔자 꺼진 부분에 광이 돌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광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눈동자를 쭉 내렸을 때 안쪽과 바깥 볼이 나눠져요. 이 바깥쪽 볼은 V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을 살리죠. 근데 안쪽은 보통 모공이 큰 부분이에요.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광이 돌면 번들거려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파우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광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깥쪽 볼에 광이 도는 게 아주 피부가 깨끗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광이 필요한 부분, V존, 이마 중앙, 콧대, 코끝, 턱
끝, 눈썹 뼈 이 부분들을 고정값으로 해놓고 나한테 맞추면 돼요. 제가 이마에 광을 살리세요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리면 안 돼요. 생김새가 다 다르거든요. 이마가 부각되면 안 되는 분은 파우더를 다 해서 광을 눌러주시고요. 턱이 좀 길다, 얼굴의 길이감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턱에도 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광을 다 죽이고 하이라이터도 바르면 안 됩니다. 여기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싶다, 그러면 V존에 윤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나도 안 돼요. 그럼 길어 보이니까 위쪽 위주로만 광이 나면 돼요. 이 밑은 다 광을 없애면 되겠죠, 파우더를 해서. 나는 눈가가 원래 꺼져 있다, 쏙 들어가 보인다, 그러면 이 눈썹 뼈에도 광이 나면 안 돼요. 하이라이터 바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더 튀어나와 보이고 여긴 더 들어가 보이니까. 이렇게 내 얼굴에 맞춰서 강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광을 다 죽이면 되고, 입체감을 주고 싶은 부위는 광을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파우더를 바르기 전에 파우더 종류별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또 파우더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첫 번째는 모이스처 파우더인데요. 수분감이 있는 파우더예요. 너무 매트해지지 않고 적당히 약간만 매트함을 줘서 촉촉함을 살려주는 파우더예요. 대표적으로 아르마니 파우더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우더예요. 피부를 보송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광을 많이 살려두고 촉촉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일반적인 파우더를 하면 금방 보송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분을 많이 잡아주지 않고요. 가루 자체가 약간 촉촉한 느낌이에요. 너무 매트해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우더고 가격대가 좀 있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저렴이 버전으로, 완벽한 저렴이가 아니긴 한데 비슷한 결의 제품을 보여드리면 바이유어 파우더인데 2호 펄이에요. 미세한 펄 입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은은하게 반짝거리거든요. 파우더에 펄이 들어있으면 너무 매트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은은한 광을 살려줘요. 번쩍번쩍 이런 광 말고 미세하게 광이 보이거든요. 피부가 한순간에 매트해지지 않고 세미 매트 느낌으로 파우더가 돼요. 그래서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때 펄 파우더가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우더를 전체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촉촉한 피부를 만들 때 갑자기 너무 매트해지는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하면 어떤 부분은 광이 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매트하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때는 촉촉한 파우더 혹은 이렇게 펄 파우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루스 파우더 타입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프레스드 타입도 보여드리면 뮤드의 세팅 파우더 팩트 라이트 핏이에요. 이렇게 프레스 타입인데 입자가 고와요. 많이 묻어나오지 않거든요. 이름부터가 라이트 핏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우더보다 훨씬 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파우더 또한 미세한 펄 입자가 들어있어요. 카메라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유분을 정말 잘 잡아주는 파우더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름에 습할 때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하고 싶을 때 메이크업을 장시간 해야 돼서 유지력이 정말 중요할 때 라네즈 파우더를 꼭 쓰거든요. 안에 눌러야 파우더가 나와서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일반 루스 파우더는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루스 파우더인데도 팩트 형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편해서 추천해드리고, 입자가 정말 곱잖아요. 이렇게 조금 문지르니까 바로 스며드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주름이 끼지 않아요. 제일 입자가 가볍고 작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니까 유분을 꽉 잡아줘요. 유지력 중요하다, 유분 많이 나온다, 보송보송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파우더가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좀 더 촉촉한 파우더, 매트한 파우더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같이 써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복합성 피부거든요. 코에 항상 유분이 폭발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속력이 중요한 날에는 이 라네즈 파우더를 이마, 코에만 해요. 나머지 부분은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너무 매트해질 수 있어서 촉촉해지는 파우더를 나머지 부위에 해요. 이렇게 제품을 부위마다 다르게 쓰면 건조해지지도 않고 유분도 꽉 잡아주고 지속력 아주 길어집니다. 그리고 피부도 되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 너무 매트한 피부 표현을 안 할 거여서 바이유어 펄 파우더를 할게요. 이렇게 뚜껑에 덜어서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리듯이 브러쉬 속에 잘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균일하게 발라지거든요. 브러쉬가 절대로 크면 안 돼요. 광이 있어야 할 부위, 없어야 할 부위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바르려면 브러쉬가 이 정도 크기가 좋아요. 요철 있는 앞볼. 순식간에 갑자기 매트해지지 않아요. 적당히 유분이 잡히는 느낌. 약간 매끈해 보이죠? 이마도 약간 요철이 있거든요. 코, 브러쉬 끝부분으로 이 콧볼 가장자리도 살살 발라줘요. 여기도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턱끝, 눈썹 쪽도 눈썹 뼈랑 같이 해주세요. 눈썹 번지면 안 되니까
V존의 광은 살려두고 이마 옆쪽 광도 약간 살려뒀고요. 안쪽 요철 있는 부분은 다 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철 부각이 덜 되면서 조금 더 피부가 깔끔해 보여요. 이제 블러셔로 넘어갈 건데요. 블러셔는 정말 몇 년 전부터 너무 핫하잖아요. 트렌드 중심에 있는 게 블러셔인데요. 쉐딩 부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블러셔가 쉐딩 역할까지 하는 거죠. 쉐딩은 어두운 컬러잖아요. 어두운 컬러로만 했을 때는 피부가 되게 칙칙하게 느껴져요. 블러셔로 쉐딩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블러셔가 혈색 도는 컬러니까 색이 있어지고 혈색도 생기는 거죠. 저는 옷 컬러에 맞춰서 블러셔도 뮤트한 모브빛을 골랐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 돼요. 저는 먼저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헤이즈 잼 컬러예요. 촉촉하고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거든요. 발색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연하고 밝은 컬러를 먼저 쓰고 비교적 넓은 부위에 바른 다음에 진한 컬러를 더 좁은 부위에 겹쳐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블러셔 한 가지만 썼을 때보다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요. 더 번지고 물들인 듯한 표현이 잘 나와요. 원하는 위치에 발라주세요. 저는 생기 있어 보이게 눈 밑에, 얼굴 위쪽에 하고요. 내각에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은한 컬러를 바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는 얼루어 슈를 바를 거예요. 이건 더 벨벳 질감이어서 발색이 잘 되거든요.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광이 많이 도는 것만 바르면 이렇게 요철 부각도 심해지고 너무 번들거릴 수 있어요. 벨벳 질감이랑 같이 발라주시는 게 깔끔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넓게 발랐었거든요. 더 좁게, 이 정도에만 더 좁게 바르는 거죠. 똑같이 넓게 바르면 너무 진해지니까 딱 포인트만 주는 느낌으로 색감을 더 넣어주는 거죠. 코까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백도 채워져 보이고 굉장히 생기 있고 예뻐요. 컨실러 묻어있는 쪽으로 경계 부분, 안쪽은 바르지 않고요. 경계진 부분만 두드려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게요. 이쪽은 약간 경계가 졌는데 조금 경계가 안 보이죠? 그리고 요철이 다시 보이니까 파우더 다시 입혀주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 파우더를 먼저 했는데 블러셔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우더 하는 게 좋아요. 퍼프에 묻어있는 블러셔로 턱 여기 가장자리 말고 더 앞쪽에 살짝만 혈색을 연결해주고요. 코끝에도 이마 끝도 이렇게 혈색이 있어요. 그리고 눈두덩도 같이 혈색이 연결돼야 돼요. 혈색도 생기면서 이 여백이 채워져요. 이제 파우더 타입을 약간 입혀주시면 좋아요. 이건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파우더 블러셔를 한 번 더 하면 색감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지속이 오래 갈 거예요. 스윗 로즈 컬러를 모카 크림 컬러와 약간 섞는 거죠. 이번에도 가장 진해야 할 부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좁은 면적에만 덧발라주는 거예요.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콧잔등에도 코 쉐딩 존에도 약간 하는 거예요. 미간 쪽, 그다음에 코끝 쪽에도 그냥 다 칠해버리면 코끝이 오뚝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V자로만 발라서 여기는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러셔를 그대로 오버립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컬러를 연결해주면 색조합도 잘 맞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내 입술 바깥쪽에서 조금 더 1mm만 벗어나게 더 그려주시면 돼요. 중앙만 벗어나게 그리고 가장자리 쪽은 그냥 원래 내 입술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연결. 중앙 입술선을 올려주고요. 여기는 내 입술에 시작해서 중앙으로 연결. 블러셔가 발색이 약하니까 입술에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립 라이너로 그리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번지게 그려지니까 삐뚤게 그려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더 쉬울 거예요. 오버립 할 때. 립 라인까지 블러셔를 연결했어요. 색감이 벌써 잘 어울려요. 그럼 이제 쉐딩을 할 건데요. 블러셔가 어느 정도 쉐딩 역할을 해줬으니까 쉐딩은 조금만 하셔도 돼요. 요즘에 쉐딩이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밝은 컬러 위주로만 써주세요. 밝은 컬러 위주로 그 쉐딩 부위에 일단 톡톡톡톡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컬러들을 쓰는 거예요. 진한 컬러, 중간 컬러. 브러쉬는 아까 총알 브러쉬보다 더 얇은 브러쉬.
더 진한 컬러를 좁은 부위에 세밀하게 칠하는 거예요. 블러셔랑 똑같죠? 블러셔도 연한 컬러를 넓게 바르고 좁은 부위에 조금 더 색감이 진한 컬러를 덧발랐잖아요. 쉐딩도 똑같아요. 컬러를 여러 가지로 겹쳐서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콧방울을 날렵해 보이게 잡아줄게요. 두꺼운 총알 브러쉬로는 계속 두꺼운 모양이 잡히거든요. 얇은 브러쉬로 콧방울을 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연한 컬러로 하면 티가 안 나요. 진한 컬러로 살짝만 칠하고 다시 연한 컬러로 퍼트리는 거예요. 톡 두드리면서 또 가장 진해야 할 부위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눈 쪽에서 C자 모양으로 들어가면 훨씬 코 쉐딩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눈 골격에 맞춰서 쉐딩을 넣는 방법이에요. 눈썹 바로 밑부터 칠하고 그다음에 눈 앞머리에서 C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눈 앞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C자로 다크서클 있는 곳 정도까지 다크서클 앞에서 멈추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죠? 코끝도 조금 더 칠해서 더 좁아 보이게 그리고 진한 컬러를 또 묻혀서 코 밑, 입술 위에 움푹 들어간 곳, 입술 아래 외곽 쉐딩도 똑같아요. 먼저 연한 컬러 위주로 묻히고 전체적으로 음영을 칠할게요. 넓게 해야 돼요, 생각보다. 정면에서도 쉐딩이 약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쉐딩 효과가 있거든요. 넓게. 목까지 이렇게 꼭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컬러 위주로 묻혀요. 이제 가장자리, 가장 진해야 될 브렛나루, 턱선, 헤어라인 쪽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턱선 아래도. 여기는 가장 진해서 턱선이 더 날카로워 보이고 안쪽은 음영이 연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기가 확 어둡게 느껴지죠, 지금? 외곽 쪽이? 이래서 컬러를 2가지 정도로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쉐딩이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일단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묻혀서 외곽 라인을 한 번 더 바르면 돼요. 이번엔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언더 섀도우가 정말 트렌드예요. 위에는 음영을 적게 넣고 그 대신 속눈썹이나 아이라인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밑에 섀도우를 많이 넣어서 이 눈 밑 공간을 많이 늘려요. 음영은 잘못하면 번져 보일 수도 있고 다크서클이랑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섀도우는 이글립스 6호 실루엣을 쓸 거예요. 지금 블러셔랑 컬러가 잘 어울려서 골랐고요.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랐습니다. 눈두덩 전체적으로. 이제 음영을 쓸 건데 음영부터는 위아래 동일하게 넣을 거예요. 처음엔 밝은 음영이 필요해요. 이렇게 진한 음영 말고 밝은 음영. 이거는 음영이라기보다는 거의 아이라이너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영은 이 3개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밝은 컬러 이 2가지를 섞을게요. 먼저 쌍꺼풀 라인에 연하게 음영을 넣고요. 은은하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같은 컬러로 언더의 뒷부분에 넣을 건데요. 어디까지 넣냐? 정면 봤을 때 눈동자 바깥쪽 있죠? 눈동자 끝나는 부분. 그 부분까지. 뒤에서 점점 앞으로 오면서 이 뒷부분에 바를게요. 이 부분에만 음영을 넣는 거죠. 나는 애교살을 만들지 않고 눈 아래에 다 음영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다 바르시면 돼요. 제가 영역을 설정해드렸잖아요. 여기까지라고. 근데 딱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연결을 하긴 해야 돼요. 경계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애교살을 넣을게요. 애교살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쭉 바르다가 눈동자 끝부분부터 여기서부터는 음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음영을 칠했잖아요. 이 음영 밑으로 살짝만 밑으로. 여기는 음영이 생겨서 밑으로 터 보여야 되는데 여기를 쭉 애교살로 칠하면 막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을 음영 처리하고 애교살은 이 밑으로 넣는 거예요. 쭉 칠하다가 음영 밑으로 빠지기. 앞으로도 연결해주시면 더 트여 보일 거예요. 이제 진한 음영을 쓸게요. 브러쉬는 납작하고 작은 거. 이것보다 훨씬 작아도 돼요. 납작하거나 굉장히 얇아야 돼요. 음영을 조금 더 좁게 만들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블러셔도 쉐딩도 연한 컬러로 넓게 칠하고 진한 컬러를 좁게 발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까는 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앞에서 시작해요. 앞이 진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연해져야 되거든요. 음영의 시작은 항상 눈동자 끝부분이죠. 여기서 딱 속눈썹을 칠해요. 칠하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되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속눈썹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어색하니까 브러쉬를 눕혀요. 아까는 세워서 굉장히 얇게 칠했거든요. 이제 브러쉬를 눕혀요. 눕혀서 퍼트리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퍼트리면 여기 지금 애교살 있잖아요. 애교살을 침범하면 안 돼요. 옆으로 퍼트려요. 옆으로. 그래서 쉽게 하려면 밝은 음영을 묻혀서 조금 더 큰 브러쉬로 퍼트리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퍼트려요. 그리고 위로도 조금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면봉으로 경계진 부분 있으면 살살살살 문질러서 경계를 사라지게. 이게 더 쉬운 방법은 언더 전용 라이너를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눈동자 끝에서 속눈썹 라인. 이만큼만 칠하고 큰 브러쉬로 바꿔서 퍼트리는 거예요. 음영 묻어있어요. 음영 컬러 묻어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서 퍼트리기. 아래로 퍼트리면 애교살 침범하니까 옆으로 퍼트리기. 섀도우로 한 거랑 라이너로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섀도우보다 라인이 더 발색이 진해서 조금 더 선명한 음영이 들어가고요. 지속력이 좋아요. 라인이 잘 안 지워지니까 덜 번지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밝은 음영을 또 묻혀서 이건 펄이 있어서 펄 없는 밝은 음영만 묻혔어요. 거의 안 묻어있게 적은 양으로만 묻혀서 이제 애교살 그림자. 똑같아요. 음영이 일자로 칠해졌잖아요. 애교살도 그 밑으로 일자로 갔잖아요. 그림자도 똑같이 일자로. 밑으로 굉장히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교살을 조금 더 길게 그리면 더 눈이 길어 보여요. 저는 속눈썹을 붙일 거여서 농도를 약간 진하게 했는데 속눈썹도 안 붙이고 좀 연한 메이크업 할 거면 이거를 훨씬 더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그대로 하되 섀도우를 좀 연하게 적은 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언더 음영을 넣으면 눈이 정말 밑으로 엄청 커져요. 여기 여백이 확 채워지고 이제 아이라인 그리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아이라인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칠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양 있죠? 이 잔량만 아까 칠했던 음영을 살짝 한 번만 더 살짝 조금 더 또렷해져요. 그리고 남은 양을 앞에도 앞에 속눈썹 쪽에 살짝 그러면 부어 보이는 것도 방지하고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섀도우가 너무 심심해서 더 화려하게 하려고 추가를 할 건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보여드릴게요. 버버리의 4호 미드나잇 컬러거든요. 실버 컬러로 가운데만 더 포인트를 줄 거예요. 눈 앞에도 똑같이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3C 아이씨 화이트를 눈두덩이에 콕콕 찍어서 더 화려함을 줄 거예요. 똑같이 눈 앞머리에도.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속눈썹이죠. 부분 속눈썹. 요새는 속눈썹을 따닥따닥 촘촘하게 붙이기보다는 중간중간 포인트를 심어주는 거예요. 속눈썹이 은근히 화려해지면서 과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예쁜 속눈썹 추천해드리면 필리밀리의 6호 그윽 포인트예요. 굵은 털 그리고 얇은 털이 같이 있으니까 굵은 털 붙이고 바로 얇은 털 붙이고 반복해서 붙여주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생겨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심어주는 게 더 쉽거든요. 먼저 굵은 털을 가장 끝에 그다음 얇은 털을 좀 더 간격을 두고 2-3mm 정도 간격을 두고 붙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 2mm 정도 간격을 두고 굵은 털을 붙여요. 이번에도 2mm 정도 띄고 얇은 털 다시 굵은 털 다시 얇은 털 일단 이 규칙대로 붙여보고 조금 더 간격을 좁혀도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는 얇은 털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얇은 털과 내 원래 속눈썹이 있는 곳. 그 부분이 너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 굵은 털은 이미 속눈썹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거의 안 바르고 얇은 털, 내 원래 속눈썹 털 위주로 바르는 거예요. 언더에 음영을 많이 하니까 속눈썹까지 있으면 더 음영이 확장돼 보여요. 그냥 마스카라만 해도 되고요. 저처럼 숱이 없으면 속눈썹 붙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뒷부분만 붙여서 여기를 더 트여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앞부터 중간까지만 붙여서 숱이 많아 보이되 뒷부분은 안 붙이니까 덜 답답해 보이는 시원해 보이는 방법도 있고요. 앞부터 뒤까지 다 붙여서 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다 붙여볼게요. 숱이 많아 보이게. 4mm, 5mm, 6mm로 되어 있거든요. 5mm를 맨 뒤에 붙일 거예요. 이쪽에 붙이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요. 이 정도에. 다음에 6mm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맨 끝에 가장 긴 거 붙이는 것보다 두 번째로 긴 거 붙이고 제일 긴 거를 그 앞에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 보이려면 길이가 점점 짧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5mm 붙이고 6mm 붙이고 6mm를 한 번 더 붙일게요. 따닥따닥 붙이면 안 예뻐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붙여야 되고 다음 5mm를 붙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제일 짧은 4mm 4, 5, 6, 6, 5 반대쪽 붙일 때는 이 위치 확인하면서 양쪽이 똑같게 이렇게 붙이고 속눈썹을 붙인 쪽 위주로 마스카라를 하는 거죠. 더 또렷해지라고. 그리고 띄엄띄엄 붙여서 중간중간 속눈썹이 비어있잖아요. 채워지게 마스카라를 발라야 돼요. 붙인 쪽이 가장 진해 보이도록 붙인 쪽 위주로 마스카라를 바르고요. 다음 안 붙인 쪽에도 발라주기. 이렇게 언더 속눈썹이 화려하게 생겼죠. 그리고 입술도 제품을 좀 나눠서 바르면 훨씬 예뻐요. 블러셔로 립라인을 그려서 바로 틴트 발라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립라인이 더 정리되는 느낌으로 펜슬을 쓸게요. 립라인을 그리고 그다음에 틴트. 저는 페일 모브 컬러를 바를게요. 위아래 따로따로 바르는 게 발색이 더 잘 됩니다. 광택도 안 사라지고 아래에만 발라서 이렇게 묻혀서 바르면 립라인도 삐뚤빼뚤해지고 이 립라인의 영역을 벗어나면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광택도 덜 생기거든요. 위아래 따로따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광택감 주면서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투명 글로스를 쓰는 거예요. 펄이 있는 투명한 글로스거든요. 투명한 글로스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색깔 있는 거 말고. 색깔 있는 거 바르면 바로 색깔이 변해요. 칙칙해지거나 진해질 수 있으니까 꼭 투명한 거 골라주시고 이런 투명한 거는 어떤 컬러든 다 바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투명 글로스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라네즈 거 되게 좋아요. 광택감도 오래가고 광택감이 진짜 잘 보여요. 이거를 전체 다 바르면 입술이 불편하고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중앙 위주로만 아래, 위 이렇게 발라주고 살짝만 퍼뜨리는 거예요. 살짝만. 그리고 립 라인을 확장해서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고 싶으면 입술 라인 쪽에 입술 중앙만 엄청 광택감이 많이 올라와서 훨씬 입술에 볼륨감이 생겨요. 주름도 더 펴져 보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터. 화이티시한 컬러를 골라서 코끝에 이렇게 세로로 콧대에도 그리고 눈썹뼈. 유분광은 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터 펄광을 주는 거예요. 광대뼈에도 조금 더 포인트를. 그리고 V존 턱 끝에도 자, 이렇게 오늘 트렌디한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 다니들 잘 보셨나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이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